합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도시 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내시 반영 등으로 32억 9,503만 8천원을 증액한 282억 3,1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세출 예산은 43억 3,940만 8천원을 증액한 662억 3,0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평가 및 환류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시 사회적 경제 공동 브랜드 가치의 평택 상표를 출원 등록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의 평택 나눔장터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3천만 원과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 창업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3천만 원, 67쪽에 예비사회적 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3천만 원 등 총 9천만 원을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경기도 심사 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보조사업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미래첨단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원가를 정확히 검증하여 입주 기업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계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핵심 업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넓히고 관내 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평택 첨단 전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위탁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도체, 수소 등 관내 미래첨단산업 기업 홍보와 기업 간 교류, 소분양 기업 일자리 부스, 축하 공연 등을 위한 미래산업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위탁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등 1억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9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 도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 수용비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주관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평택 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포함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역 환승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행 방향 북쪽 출입구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상부 부분 복개 및 지하차도 개설로 동서간 연결을 통해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추진에 따라 시설비 등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8억 1,83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비 8,6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위탁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동 샛들마을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등 7,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미래첨단 산업 한마음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500 올려주셨고, 이거 2003년 올해 7월 중에 하신다고 했고 계획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지금 4월 말, 이거 2개월 후 2달 안에 이거 준비 다 가능하시고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내용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은 세부적인 더 실행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도 구하고 의회의 사전 설명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라기보단 참여 대상이 지금 평택 시민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지금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 관련 기업들, 그리고 초중고생 참여 활동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기관, 기업들의 참여가 지금 필요한 내용이고, 첨단 업종 기업 임직원까지 해서 1,000여 명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다가 이 산출 내역이 계산 내용이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계획을 제대로 하신 건지, 이거 되게 간단하게 지금 대략적인 근거만 잡아주셨는데 내용이 계산 근거가 안 맞는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저희 의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한번 설명을 엉망으로 해주셨는데 드렸어야 되는데, 기존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또 재차 설명 드리는 게 좀 구차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부 계획을 하면서는 좀 더 실행력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기업체들에 참여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또 타이트하게 추진을 해서 그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저 사전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이거 올리실 때 검토를 많이 안 해주셨나 봅니다.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제 실행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짜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페이지에 그 지속가능 발전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정책 연구 응용에 관한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그리고 이제 평택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제 20년간 추진할 저희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설정을 하고 5개년 동안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그 지표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지표들을 그 시민 사회와 그리고 우리 행정 내부의 여러 부서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서
지표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이제 용어 과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 예산에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의회에서 2천만 원이 조정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이것들을 좀 세밀하게 잘 추진하려고 하면 그 지금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3천만 원 가지고는 용역 과업 수행이 좀 어렵다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부서들과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려면 과업 기간도 5개월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3천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그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정되었던 그 용역 내용이 이번에 당초 그 용역 기간을 또 연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셨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지금 국장님 비서가 없으셨나 봐요? 새로 신설되면서 비서. 이거 보니까 비서는 그 신설되면서 왔고요. 그 온 그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는 풀 예산으로 사용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 세우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이 국비로 해가지고 1,600만 원. 예, 여기 보면 그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 경기도에서 네. 청년 단체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평택시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에서 선정을 2개소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예. 예. 뿌리 뿌리 청년 독서 문화 모임이라는 단체 하나고 작은 사회 변화 연구소라는 그 2개 청년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도비가 넷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 2개 그 청년 단체가 이게 공모 신청을 한 거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 사업 산업과 드림테크 일반 산업단지 이거는 올해 다 준공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여기- 6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예,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예, 연장해서 이제 1단계 쪽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요. 2단계 쪽은 지원시설 용지 쪽이 조금 정리가 덜 돼서 그 부분만 조금 분할해서 연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6월 말 끝나고 나서 7월에 이제 준공 고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공인회계사 인건비를 하신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 그동안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해야 될 내용이었었어요. 예. 그 정산이나 이런 게 2014년도 기점으로 해서 법이 바뀌면서 그랬었는데 경기도에서 최근에 이제 3월 3일자로 공문이 오면서 각 시군에서 이제 어차피 준공 난 다음에 관리를 시군에서 할 거니까 시군에서 이 부분을 챙겨라 해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김포라든가 다른 시군도 저희처럼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럼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입주하신 기업들이 계약금 냈던 부분을 마지막 그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그 드림테크 여기는 입주는 다 된 건가요? 입주 기업은 100%? 됐고요. 예, 그러니까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지금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 건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아, 이제 그 부지 계약은 다 그렇죠. 끝났고 예, 예. 거의 100%다 지금 조성 95%, 90, 거의 98% 정도 98% 됐습니다.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첨단 전략산업 컨퍼런스 예.
하고 그 뒤에 이거 저 의원님들 사이에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 좀 전에도 우리 유정화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이게 이 지금 이 산출 내역 이거 하실 때 이게 좀 뭐 근거 있으시 하신 거예요? 이거 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컨퍼런스 부분은 예. 이제 반도체 특구 신청을 저희가 2월 말까지 급하게 그러니까 12월 26일에 발표가 되다 보니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정 받으면서 컨퍼런스를 할 생각이었는데 워낙 짧은 기간에 2월 27일까지 마감도였거든요. 그래도 당장 저희 5월 18일에 가서 PPT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모시고 가서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할 거고요. 이제 6월 달 중에는 이제 확정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하여튼 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저희 시가 주 산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 모시고 저희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해서 예, 단기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역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게 지금 예. 이 특구 지정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기념해서 이제 거의 뭐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지정 기념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이 지금 장소는 지금 뭐 생각을 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최근에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큰 의미로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했고요. 네, 자세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는 이제 평택 내에서 하는 걸로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실무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 생기면 의원님들께도 어떤 계획으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부 계획한 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 내부에서. 예, 예 내부에서 이거는 하는 뭐 방향으로 하니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고민 뭐 협의도 해보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예, 이게 예. 좀 평택에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하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것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대관료니 뭐 홍보 영상 뭐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실제로 할 때는 좀 짜임새 있게 더 그러니까 이제 짜임새 있게 좀 이걸 하도록 하고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첨단 산업 절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으로 대표되지만 저희 반도체 산업이 저희 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라든지 우리 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벌써 진작에 좀 경년제로 하든지 매년 이루어진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간에는 무슨 계기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반도체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잘 실행 계획을 잘 짜서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 경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이루어져서 저희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환기라든지 그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뭐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전에 뭐 산업진흥원도 그랬었듯이 이게 좀 뭐랄까 좀 심도 있게 좀 고민하고 좀 이렇게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여기 뭐 공기관 대행 수수료는 뭡니까 이게? 이게 뭐 대행하면 수수료를 여기 뭐 대관료, 홍보 영상 촬영도 비용이 너무 과한 것 같고 뭐 이 공기관 대행 수수료는 뭡니까? 이게 뒤에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위탁 기관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기관이 지금 산업진흥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산업진흥원도 진흥원에 예, 거기다가 대행 예.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예. 이게 지금 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도 뭐 반도체 특화 지정을 기념해서 이런 사업 이런 한마음 페스티벌을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도 좀 짜고 전략도 짜고.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부 실행 계획을 짜면서 사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좀 심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가 이 도시재생센터 이 지금 이 BYC 건물에 있던 거 지금 이게 지금 손해배상액 2,400 정도 받으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보증금하고 2,400이면 이 저희 시설비나 이런 건 다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이전을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임차 기간이 2021년부터 24년까지였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전을 왜 빨리 했냐면 거기가 지금 그 BYC가 너무 낙후가 되고 그 임대인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빨리 나온 걸 그때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임대하는데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그 시설비하고 집기 물품,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시설비는 뭐 기계, 소방, 통신 이런 거 투자비, 그다음에 잡기로는 우리가 가구나 파티션 이런 거, 그다음에 기타는 이사비하고 PC 전화 이설비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통계청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집기료 물품은 거기에 대한 거를 연 2.5%에서 2년을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이 산출이 된 거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12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12만 원을 우리가 손해배상 다 받는 게 아니고 3,512만 원에 임차료가 한 달 임차료가 거기에 들어간 거하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또 이제 이쪽으로 이사 가면 공인중개 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제외한 금액이 2,400만 원. 아,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3,500 정도 되는 종전에 임차 보증금이 4,900만 원 있었고요. 네. 그 내용이 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CCTV 시스템 구축에서 보시면 이번에 그 특별조정교부금 17억하고 17억 6천하고 특교세 12억 받아가지고 지금 29억 6천 추경에 새로 이렇게 담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확보했던 24억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거고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지금 그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범용 CCTV 400대하고 방범 CCTV 요거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본청 관할에 20개소, 25개소, 25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금액이 틀려요. 본청 거는 2,550만 원이고 송출하고 안출은 2,500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송출하고 안출 쪽은 그 망이 있지 않습니까? 망들이 이제 민감망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청 쪽 관할에는 그 우리 시에서 설치한 자가망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자가망들을 이제 이용하면은 추가적으로 선로를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뭐 관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 산출 근거가 그것 때문에 좀 한 5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제가 오전에 이제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청에서 예, 예. 그런 자가망을 쓰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오히려 부착 그거를 비용이나 이런 끌어오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게 예. 추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틀리길래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예, 그래서 한번 그렇습니다.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미래형 도시철도가요?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이 기본 이번에 이거 세운 거는 이건 설계비인 거죠? 10억.
10억 중에 이제 이건 설계비가 아니고요. 예. 기본계 구상 용역비입니다. 기본계 수립 용역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비는 한 8억 정도 보고 있고요. 네. 향후에 또 이제 투자 사업 설명회를 또 저희가 개최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향후에 또 한 2억 정도 해서 총 1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예. 지금 여기 이 부지는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지 여기 환센터 부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동측 부지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가 6월 달까지 해서 작년 6월까지 해서 15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잔금이 남았는데 요거 잔금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실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향후 만약에 조합 쪽에서 거부할 경우라든지 각종 이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현재 방향을 갖다가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은 조합 측 및 시행 대행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뭐 이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예. 올해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예, 말씀이네요. 최대한 올해 마무리 좀 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꼭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나중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계속 커질 것 같으니까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한 전국 최우수 공모 돼가지고 하는 센터, 복합 환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없이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할 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가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여기 보시면 이번에 8,664만 1,000원 이게 추가로 추경에 했는데 이게 무슨 용역비인가 봐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을 하는데요. 네. 요게 사업이 2019년부터 원래 22년까지 공사 기간에 지역 역량 강화를 2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1년 더 연장됐어요. 그래갖고 연장된 거를 따라서 역량 강화를 한 번 더 하려고 요번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예. 이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이라는 게 뭐 어떤 용역인가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북카페나 카페나 아니면은 그 자생을 할 수 있게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 교육하고 예. 그런 이제 이번에 3차를 또 하시는 거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여기 좀 6억 지금 하셨는데 이게 이제 동네 정원을 지금 규모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282제곱미터에서 590이라 310 정도 키우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네 정원을 더 규모를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우리 동네- 전체 저희가 사업 계획의 총 예산에서 플러스 되는 건가요? 이게 6억이? 예, 그렇습니다. 87억에서 플러스 6억 되는 거. 예. 이 규모를 키워서. 예. 이건 어떤 동네 정원 어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기 그 동네 정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 동네 살기 안에 소공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일부 그러니까 우동소리. 행복나눔센터가 일부 있는데요. 그 행복나눔센터 앞에 예. 소공원을 조그마한 게 조성을 해놨어요. 근데 공원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거를 좀 거기에 빈집들이 많아요. 그 빈집을 구매를 해서 매입을 공원을 해서. 조금 더 넓히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빈집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정원을 꾸린다. 그렇지. 예, 네, 공원 그런 소공원을 사업이네. 조성을 하는 소공원 조성. 예.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진행됐던 예. 상황입니다. 이쪽에 빈집들도 많고 좀 노후된 집들이 많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정동 그 샛들마을 사업 이것도 지금 원래 기존에 이제 22년 말이었었는데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연장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거기는 이제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2명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지금 인건비 살짝 1년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인건비 보면 8월씩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이게 추경 통과돼 6월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나 보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작년 쉽게 하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제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금 남는 금액을 거기에 합치고 난 금액 일부 예산을 더 부족한 예산만 세워. 부족한 예산만 예.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현장 코디네이터 퇴직금이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어요. 이건 그리고 그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 뭐 기타 수당, 퇴직금이 총괄 코디네이터는 있고 현장 지원센터 코디네이터에는 퇴직금이 없어요.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이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나가면 같이 나갈 거고.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례적으로 많은 메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지표개발 정책 연구 영역 지난번 본 예산 2023년도 본 예산 올려주실 때 5천만 원을 계상해 주셨었고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3천만 원을 요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금액보다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올려주셨는데 말씀 주셨던 것은 5개월 동안 하려고 했더니 힘들 것 같아서 6개월로 연장하였고 1천만 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올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5천만 원이 수립이 됐으면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연구 영역 충실히 잘 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범위 내에서 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좀 검토가 좀 부족했다라는 걸 차후에 좀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를 검토하면서 그 찾아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필요한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이 연구 영역을 하잖아요. 연구 네. 영역 다른 도시들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소요해서 영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의 사례도 이제 봤더니요. 보통은 8천만 원, 7천만 원, 평균적으로는 7천만 원 선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뭐 그 수준까지 올리고 싶었으나 뭐 당초 본 예산에 올렸던 부분도 있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서 한 1천만 원은 좀 늘려서 정말 효과적인 그 실효성 있는 좀 결과물을 좀 얻어내자 그런 차원에서 본 예산보다도 1천만 원을 늘려서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였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이 연구 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요구들을 좀 요청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산 삭감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용역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용역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면 사실은 그냥 행정적으로 공고만 해놓고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용역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제 용역을 운영하다 보면 용역사를 잘못 만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못 얻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 경기연구원이나 아니면 행정연구원이나 그 유수의 연구원들을 사전에 좀 방문을 해서 한 이 정도의 규모로 이런 용역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가장 방향을 잘 잡고 잘 성실하게 이제 수행하겠다는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을 제시하는 기관을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평택의 지속 가능 발전의 선 주소 그리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과제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추진되고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된 건데요. 사회적 경제가 평택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매년 조금씩 그 사회적 기업 수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서구 발전하고 그 창업 오디션 이런 걸 진행하면서 그 젊은 층들의 기업들의 참여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 예산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 예산은 얼마죠? 사경센터에서 지금 네네. 현재 네네. 지금 이제 그 기 확보액으로 되어 있는 3억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기 사업비는 거기에 이제 이번에 저희 그 사경 팀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던 사업에 대해서 네. 사회적 경제센터로 이관을 해서 좀 집행을 하려고 이번에 이제 이제 목 변경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사회적 경제팀과 그다음에 사경센터가 좀 중복적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일을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화시키고 그리고 시에서는 새로운 이제 정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그 사경센터하고 이 업무 배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인력 구성 가지고도 이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경센터에 무리가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제 저희 시가 이번에 그 새롭게 시작한 게 이제 매칭데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런 새로운 정책들, 제도들,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주던 것들을 더 폭넓게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분화하는 것이 의원님 생각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방향이 좀 맞다는 판단입니다. 기존의 사경센터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 1억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에서 집행했었던 사회적 가치의 평택 나눔 장터,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 창업 지원과 예비 사회적 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해서 9천만 원,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이관해주고 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인가요? 1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이관이 되는데, 이 정도 이관은 현재 사회경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관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가 계속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많이 이관이 되고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사경센터에서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을 넘기기 전에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나눔장터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도 집행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주셨겠지만 사경센터도 와서 하고 있었고, 그런 때문에 어차피 넘기어도 일의 소요가 많이 늘어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쨌거나 업무량은 좀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 해적 경제가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관이 되는 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라도 더 고민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업무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그 앞으로는 이제 확대되는 만큼 인력 증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는 좀 감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은 최재형 의원님께서 여쭤보셔서 그 조금 옆에 있는 작은 질문들은 쉬는 시간에 여쭙도록 하겠고요. 첨단 전략 선언 컨퍼런스와 페스티벌,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저희 과와 저희가 되게 국과와 되게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몸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어디선가 이제 자꾸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뭐 손발이 잘 맞아서 제 평생 시를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해나가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시간을 많이 두고 서로 옷을 맞춰보자, 합을 맞춰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총무과나 이런 국과는 좀 총무부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미래전략도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택의 먹거리 전반을 다 책임을 지고 계시고, 그 안에서도 미래전략과는 머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미래첨단 산업과는 이제 몸통을 책임을 지셔서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들고 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언제부터인가 계속 이렇게 좀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저희도 분발을 할 테니 분발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이게 쌓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실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문제인지 성실함의 문제인지 실력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 의원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차분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조례와 마찬가지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회의 직전에 말씀 주시는 것은 신뢰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표하고 이 관련된 것은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스마트 도시과는 그 주차장 앞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하는 것 같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로 이전을 하죠? 거기 저희들 합정동에 그 유유동 의원님실 그 건물 네. 그 3층하고 4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과는 예전 유이동 의원님 사무실 쓰던 건물로 가고? 아닙니다. 스마트 도시 아, 네. 스마트 도시과는 저희들이 이제 롯데마트 앞에 공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 만두집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층, 1층, 2층.
그 6주 알겠습니다. 가는 거로 됐습니다. 이게 두 개 스마트 도시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더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됐네요. 그랬으면 네. 좋았는데요. 그 여건이 예. 좀 안 네,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 도시과는 100평에 보증금 5천 그리고 월세가 330만 원이더라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몇 평이에요? 이게 강의실도 있고 그래서 조금 평수가 넓은가 보죠?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층수도 저희들은 두 스마트 층. 도시과는 한 층. 한 층이고요. 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그 두 개 층입니다. 3층하고 4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비용을 보니까 임대료는 5개월치를 계상해 주셨는데 공공요금은 7개월치를 계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임차료는 5개월을 계상을 해주시고 뭐 공공요금은 입주 전이라도 뭐 어째 공공요금이니까는 계약이 된 상황이니까는 7개월을 계상해 주셨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료는 이제 저희들이 그 미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 이전하는 곳에 네. 2달치를 거기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 겁니다. 선지급하신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언제 이전을 하세요? 저희들은 스마트 도시 이제 저번에 그 저기 간담회 때 말씀드린 현장 지원센터는 그때 이전을 했고요. 저희 그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과는 이전을 요번에 계획하고 예산을 계시고. 쓰면 네. 일정에 맞춰서 한 6월 초나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전을 하셨어요. 저번에 그 간담회 때 네. 한번 말씀 알겠습니다. 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중에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180평을 조성하는데 11억 2천만 원이 투입이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를 매입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물이 몇 평짜리? 기존의 건물 이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합쳐서요. 네. 저희들이 그 263-105번지, 106번지 요거를 그 토지 매수를 할 때 네. 그때 비용이 들은 거고요. 요번에는 그 6억 예산을 세우는 102번지입니다. 네. 그걸 하는데 한 31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이거 정도.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존에 그 추가로 지금 추가로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예. 건물이 6억을 가지고 예. 추가로 건물 매입하고 정원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이게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한 금액 플러스 그렇게 나눈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국도 시비가 있는데 자체 시비라고 적혀 있는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면 네. 국도 시비가 매칭 사업비입니다. 네. 국비가 60%, 네. 도비가 12%, 시비가 28%예요. 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자체 시비를 투입하라. 그렇게 해서 자체 시비를 들어가는 매칭 사업비 이외에 투여되는 시비를 자체 시비라고 예, 그렇습니다. 적어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